네, 안녕하세요. 오늘 엔트리를 활용한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대전 갑천초등학교 교사 이다혜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자료를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엔트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 후에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엔트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교육 때부터 많이 사용을 했던 도구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이미 교과서에도 들어와 있을 정도로 많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도구인데요. 먼저 블록 모양의 코드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더라도 아이들이 간단하게 게임이나 생활 속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블록들은 최근에 신설된 기능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더불어서 더 확장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따 소개해드릴 실제 수업 사례도 이 기능들을 활용한 수업인데요. 먼저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시각화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블록들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은 오디오 감지, 비디오 감지, 번역, TTS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아이들이 간단하게나마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지도학습 등 기본적인 머신러닝 학습 방법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이 현재 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수업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한 아이들은 저희 학교 영재학급 5, 6학년 학생 15명이었고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은 실제로 총 4차시로 구성을 했는데 기본적인 틀은 데이터 과학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사전학습 차시로 우리나라의 기온 및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 뒤에 공공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치를 파악해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볼 수 있는 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즉 기후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 엔트리에서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는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3차시는 데이터 분석 단계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시각화하도록 하였으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간단하게라도 데이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차시에서는 기후 데이터 활용 단계로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또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차시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먼저 동기유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동기유발이나 기본 내용들을 좀 쉽게 구성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는 멘티미터의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각각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예쁜 워드클라우드로 만들어져서 또 서로 공유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기온 및 강수량의 특징을 도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징, 사진 자료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현재 작년의 기준으로 6학년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습하는 내용으로 더 많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더라고요. 그 후에는 공공 데이터로 느껴보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영상을 함께 시청해보고 또 제작한 읽기 자료들을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의 의미와 또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우리가 공공 데이터가 활용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차시에서는 기후 데이터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TV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를 보거나 가족들과 주말에 나들이를 갈 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날씨를 검색해 본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공공 데이터, 기후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보았는데요. 앞서 차시에서는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는데 오늘 다루는 자료는 기후 데이터임을 설명을 하고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서 함께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초등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자료 검색이 홈페이지만 던져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함께 어떻게 검색하면 될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단계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함께 저장된 데이터들을 엔트리에 추가하는 활동까지 하니 정말 빠듯하게 1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 이외의 자료들을 엔트리 자체에서 삭제해보는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글이 깨져 보이는 현상 등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유니코드 설정 등을 잡아주고 이런 부가적인 선생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차시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앞서 아이들과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 단계에서는 이런 그림 그래프와 그리고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들 다양한 그래프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기후 그래프와 어울리는 데이터가 어떤 것일지를 먼저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지난 차시에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시각화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기온 데이터는 막대 그래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강수량은 꺾은선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막대 그래프는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 기온의 자료를 입력했기 때문에 3개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학습지를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데이터 예측하기라는 단계로 넘어갔는데요. 2019년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로 분리해서 나타내보는 활동을 한 뒤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 그래프 자료를 보고 경향성을 파악한 뒤에 2022년 7월의 평균 기온을 예측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2차 시에서 원래 저희 학교 영재학급은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토요일에 따로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2단계에서 새로 이제 하루가 따로 다른 날짜로 넘어가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복습 차원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더 찾게 하느라 제주도의 자료까지 한번 같이 예측을 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2018년에는 23.4도였고 2019년에 24.5도까지 올랐으므로 점점 평균 기온이 높아져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자료로는 데이터 활용 단계인데요. 먼저 챗봇 서비스 개발자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가 만들 챗봇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챗봇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이들은 금융 서비스나 이외 보험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챗봇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먼저 돋웠습니다. 그 후에는 기후자료 개방 포털에서 새로운 데이터 자료들을 주고 이것들로 아이들이 직접 그래프를 생성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 후에 계전 기후 알림이 챗봇 만들기라는 단계로 넘어가서 먼저 챗봇의 이름과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정을 해보고 여기에 필요한 질문 목록이 무엇인지 아이들 스스로 작성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때 바로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에선 다루지 않았던 블록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시범을 통해 기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블록 코딩들을 상세하게 보여주었고 이렇게 아이들과 기본 타입의 알림이 챗봇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월별 기온, 연평균 기온, 그래프 보기 중에 궁금한 정보를 입력해 보세요라고 하면 각각의 답변에 맞는 것들을 아이들이 닫힌 형태의 챗봇을 만드는 것들을 함께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자유과제로 아이들에게 만들고 싶은 기온 관련 챗봇을 만들어 봐라 라고 문제를 주었더니 한 학생이 만든 자료가 이렇게 나는 날씨 요정이야.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절별 평균 기온의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만 적혀 있길래 어떤 데이터인지 물어봤더니 당시 대전 기온만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 요소들을 다루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다뤘던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였는데 이 학생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수집을 했고 또
월별 기온이 아닌 계절별 기온으로 응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총 실제 소요 시간은 약 8시간 정도를 소요해서 4차 시에 수업을 했었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니 느낀 점은 먼저 교과 융합에 확실히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당장 이 수업을 하면서도 사회 그리고 수학이 함께 융합이 되었으며 실과 또 소프트웨어 교육 등 다양한 교과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교과 간의 분절성을 넘어서 통합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아이들이 기존의 수업 내용에서는 그래프를 공부할 때 이건 무슨 그래프지라고 보면서도 별로 내 생활과 가깝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차근차근 사전 수업부터 단계별로 수업을 하다 보니 내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학생들의 흥미가 확실히 몰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생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고 뉴스로만 봐왔던 인공지능 기술을 내가 직접 간단하게나마 활용을 해보았고 인공지능과 내 삶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챗봇이라는 게 들어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또 TTS 기능 등을 활용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프로젝트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수업은 학교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려면 담임 선생님들께 더 많이 고민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엔트리를 활용해서 4차 시 분량의 인공지능 수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